오늘은 요양원 공동생활과정 평가 환경부문 제1편입니다. 공단에서는 각 파트별로 매뉴얼을 나눠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할 때 이 중에서 환경부문을 먼저 시작합니다. 환경 및 안전 파트에는 비용이 들어가는 항목들이 있고요. 간단한 준비로도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예, 제가 지금 위에 올려드린 평가 지표 그 번호에 따르면 환경 쪽이 공동생활과정 요양원 둘 다 12개 항목에 28점으로 절대 적은 점수가 아니죠.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 항목 한 항목 한번 제대로 한번 따라와 볼게요. 요양원 매뉴얼 기준 평가 지표 제13번 그리고 공동생활과정 12번 항목입니다. 해당 지표는 만점이 1점이고요. 저랑 같이 이 평가 매뉴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여러분들 평가 매뉴얼을 보실 때에는요, 확인 방법이라든지, 이 필수 사항들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현재 지표의 첫 번째 확인 항목을 보시면, 현재 띄워드리는 별표 4번,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시설 기준에 따라서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도 요양원을 처음 설립하셨을 때 내셨던 그대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그 사이에 변경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실공고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받으신 분들은 만약 그 실제 도면상에 나와 있는 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지적을 계속 받으셨기 때문에 아마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뤄와 오셨을 거예요. 아마 시설 지도 점검을 많이 받아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시설 사항이 최신화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최신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띄워드리는 별표 4번 보시면 공동생활과정이랑 30인 이상 시설 그 다음에 3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 이 시설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요.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사실이 30인 이상 시설에서는 따로따로 적용이 되는 반면에 30인 미만 시설이나 아니면 공동생활과정 같은 경우에는 해당 그 실을 겸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내은 곳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팁! 겸용공간으로 시설 허가를 내셨을 때는요, 해당 실에 각각 그 겸용이라 하더라도 각 실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든지 어떤 사용을 하기 위한 어떤 것들이 모두 다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확인 방법 두 번째에 있는 시설 기준에 따라서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간호사실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동생활과정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실을 사무실과 함께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약품이라든지 간호비품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약품 보관함이라든지 아니면 비품 보관함이라든지 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사무실 한켠에 설치를 해서 겸용공간, 사무실이랑 간호조무사실을 같이 사용하는 그런 겸용공간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각각의 용도가 다 드러나게끔 준비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요양보호사실과 자원봉사사실을 겸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요양보호사사실 같은 경우에는 탈의나 휴게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자원봉사사실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일지라든지 이런 서식들 이런 것들이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치가 돼 있어야 되겠죠. 물리치료사실과 프로그램실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치료사실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 용품들이 있을 것이고요. 프로그램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관련 물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시설 기준에 겸용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단순하게 이 실만 같이 쓰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실 내부에 각각의 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필수 물품들, 그 다음에 필수 공간들이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평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점수 받는데 크게 어렵진 않으실 텐데 생각지도 않게 처음 신고했던 내용하고 다르게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프로그램실로 인가를 내어놓고 프로그램실로 실제 사용하지 않고 상담지로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사무실로 여러 개를 내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생각지도 않게 점수가 안 나오니까요. 실제 신고하셨던 내용대로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외에 매뉴얼상 확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신고한 대로만 사용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겸용했을 때 어떤 용도에 맞게끔 조화롭게 사용만 한다고 하면 점수 맞기 어려운 그런 항목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꼭 작은 점수라도 놓치지 말고 맞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요양원 평가지표 14번, 공동생활과정 13번 특별침실입니다. 배점이 1점이고요. 우선 확인 방법을 보시면요.
평면도상 특별 침실이 표시가 되어 있고 침실이 표차례에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특별 침실을 운영하는지 환경 기록도 확인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기록과 현장 둘 다 확인을 하죠. 여러분, 특별 침실은 전체 정원의 5% 이내로 설정하게 되어 있고요. 특별 침실의 이용에 대한 용도는 일단 감염병이 걸렸을 때 격리하는 용도, 다른 수급자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피해가 갈 수 있을 때 격리하는 용도, 아니면 호스피스가 필요했을 때 호스피스 간호를 위한 용도, 이런 것 같이 다른 수급자와 분리해서 이 관리를 할 때 필요한 침실인데요. 여러분들, 이 매뉴얼에서 핵심은 특별 침실에 대한 사용 수칙은 비치를 하고요. 실제 수칙대로 사용했다면 기록 서류, 특별 침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내부 환경 등입니다. 내부 환경은 손소독대라든지 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 일회용품들을 포함하고요. 다인실을 특별 침실로 하는 경우에는 이 파티션 등 사생활 보호 용도하고 구별되어 있는 어떤 독립된 공간을 만들기 위한 이런 물건들을 포함합니다. 네, 여러분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호스피스 간호의 경우에는 시설 급여 제공 매뉴얼에 보시면 일단 준비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관지간 흡인기, 흡인 세트, 흡인관, 생리식염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 외에 이제 어떻게 호스피스 간호를 하는지 이 내용이 급여 제공 매뉴얼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띄워드릴게요. 예.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특별 침실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요. 감염의 경우에는 환자 격리로서 보통 사용을 하는데, 이 감염을 방지하는 물품들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이렇게 비말로 감염이 이제 전파되는 경우에는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위생용품들을 포함한 손소독제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비치를 해서 실제 특별 침실을 제대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염에 대한 급여 제공 매뉴얼도 제가 살짝 띄워드릴게요. 여러분들 다시 평가 매뉴얼로 돌아와서 평가 매뉴얼 1항이 특별 침실이 실제 있고 표차를 부착한다는 내용이잖아요. 표차를 부착하시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내부 환경 조성되어 있고 사용 수칙에 따라 운영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기록 서류 같은 경우에는 확인사항, 그러니까 필수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필수사항을 보니까 사용 대상, 사용서 절차, 사후 절차, 유의사항 이렇게 지금 4가지가 적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따라 쓸 수 있게끔 가장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특별 침실 사용 수칙이라고 해서 하나 위에다 띄워드릴 거고요. 특별 침실은 상급 침실이 아니라 격리나 이게 이제 따로 이런 호스피스 간호같이 1인이 관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침실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시작하고, 사용 대상이라든지 이용 기간, 필수사항들을 넣어서 최대한 맞춰 만들어 봤습니다. 뭐 꼭 저게 답이라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 수칙을 가지고 계신다면 평가 매뉴얼상 확인사항으로 되어 있는 이 필수사항들, 그러니까 사용 대상, 사용 절차, 사후 절차, 유의사항만큼은 꼭 들어가게끔 이 규칙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드셨다면 간단하게 프린아웃해서 비치해 두시면 되고요. 실제 특별 침실을 사용하셨다면 이런 식으로 사용 기록부를 만들어 두시면 되겠죠. 실제 만들어진 사용 기록부를 보면은 사용 사유라든지 관리 기록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서류들을 계속 비치를 해 놓는다면 이 기록까지도 점수를 전체 다 맞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 특별 침실 점수 맞을 수 있으시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요양원 평가지표 15번, 공동생활 과정에서 14번인데요. 점수가 3점짜리입니다. 굉장히 크죠? 일단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항목인데요.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 환경을 조성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실내 환경 조성에 보면은 평가 방법이 다 현장이에요. 그래서 실제 평가할 때 그 자체 이제 그 시설 내부를 판단하고 그거에 맞게끔 점수를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죠. 살짝 읽어보면요. 모든 외부 출입구 잠금 장치, 계단 출입구 잠금 장치, 주방 잠금 장치가 필요하다. 유리문 충돌 방지 표시, 위험 요인 제거, 그 다음에 채광 조명, 냄새가 나지 않으며 창문 개폐가 가능하고 환기 장치가 작동함, 온도 및 습도가 적정함, 뭐 청소 및 시설 상태가 양호함, 뭐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3점짜리다 보니까 한 가지 항목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천천히 하나하나씩 여러분 돌려보실 수 있게 하나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부 출입구라고 하는 부분은요,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여러분들 평가할 때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평가관들은 사전적 의미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외부 출입구라고 하는 거는 모든 외부 출입기라고 생각해있죠. 지금 모든 외부 출입기라고 하는 부분은 외부라는 거 바깥이에요. 바깥이랑 접하는 모든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이랑 접하는 모든 출입구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자동 개폐, 자동 열림 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계단 출입구에도 자동 열림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거 아마 실제 여러분들이 이 통과를 하실 때, 시설 기준을 통과하실 때, 이 오픈을 하실 때 그냥 넘어가신 경우도 꽤 많으세요. 근데 평가 때에는 그 부분 넘어가지 않고 점수를 깎아버리니까 이게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저는 웬만하면 설치를 하셔서 점수를 맞으시라고 많이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일단 기기 자체가 30만원이 넘고 여러분들이 설치까지 인력까지 따지면 거의 70만원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참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왕이면 한번 하는 김에 실제 하셔서 문제가 없게끔 하시고요. 지금 문이 열려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이 그냥 나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외부 출입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문이 잠겨 있을 경우에는 불이 났을 때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런 부분들을 평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도 대응할 수 있도록 돈이 들어가지만 저는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문, 투명 유리문에 대한 충돌 방지 표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네이버나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시면 그 충돌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이쁜 디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디자인들을 찾기가 어려우시다고 하면 직접 유리 조심, 유리 충돌 조심 이런 식으로 만드셔서 그냥 코팅하셔서 붙여 놓으시면 돼요. 이건 뭐 어떤 얘기냐면요, 투명한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반적인 너무 깨끗하면요, 이게 유리인지 모르고 물인지도 모르고 그냥 부딪혔다가 이가 부러지는 경우나 머리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요. 부딪혀서 넘어져가지고 고관절이 다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충돌 방지 표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험도, 이런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투명 유리로 된 문이라든지 아니면 통유리로 된 문이라든지 통유리로 된 창문 같은 경우에는 붙여 놓으시고요. 통유리가 아닌 창문은 사실 안 붙여놓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불투명한 유리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이 투명해서 다칠 것을 염려해서 하는 이런 항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가 됩니다. 예, 이 부분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직접 만드셔서 붙일 수 있는 항목이니까 꼭 하세요. 이 안전한 실내 환경에서 위험 요인 제거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위에 보시면 여러분 의외로 점수가 안 나오는 위치가 어디냐,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바로 데스크예요. 이 사무실처럼 이렇게 어르신들 접근이 만약에 잠근다고 하면 접근이 어려운 곳들을 제외하고 그냥 이렇게 오프형 데스크가 있으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편의를 위해서 오픈형 데스크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컴퓨터도 있고 책상도 있고 책상 위에 뭐 이런 연필도 있고 칼도 있고 가위도 있죠? 한번 살펴보세요. 의외로 오픈형 데스크가 이 위험 요인에서 점수 깎는 계기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여러분들이 점수를 아무리 잘 받고 싶어도 이게 실제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이 거기다 자꾸 갖다 놓습니다. 사람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쪽에다가 갖다 놓지 않고 다른 그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습관을 아예 그쪽에 놓지 않게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오픈형 데스크 꼭 기억하세요. 굉장히 위험 요인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데스크뿐만 아니라 복도에 있는 장이라든지 이런데 상시적으로 프로그램 물품이라든지 이것저것 막 집어넣다 보면은 위험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참에 싹 다 정리하시고, 만약에 위험 요소를 그렇게 넣으셔야 된다고 하면 그 장은 잠금 장치를 만드셔서 어르신들이 접근할 수 없게끔 위험 요소를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겨있는 장치를 열어보지는 않거든요. 아마 이거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꼭 점수 깎여요. 전기 콘센트 마개 같은 경우에는요, 다이소에 가면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합니다. 구입하셔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같은 경우에는 안전마개로 다 막아주시고요. 여러분들 위험 요소 중에서 세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세탁실이 따로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 고민할 부분은 아닌데요. 화장실과 세탁실을 겸용하는 30인 이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세제나 락스 이런 것들이 굴러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 거기 때문에 이 습관에 따라서 사람들은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상부나 하부에 장을 하나 만드셔서 잠금장치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만드셔놓고 잠금장치도 없이 그냥 항상 바닥에 내려두시는 습관이 있죠? 지금부터 빨리 바꾸세요. 그래서 점수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수급자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실제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게, 안에 계신 어르신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시게 되면 우리 기관에 피해가 옵니다. 그리고 어르신 안전에도 굉장히 큰 위험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평가 점수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전체 직원들에게 교육하시고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관 내부의 채광 조명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꺼진 불이 없는지, 꺼진 등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처음에 오픈하실 때 등을 최대한 많이 달아 놓으셨다고 하면 지금 몇 년 지난 현재 시점에서 꺼져 있는, 그러니까 이제 갈지 않아서 꺼져 있는 등들이 이제 꽤 있을 수 있어요. 그 꺼진 조명들만 잘 관리를 해도 실제 전체적인 그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밝아질 겁니다. 여기 이제 평가 매뉴얼에서 얘기하는 기관 내부라고 하는 것은요, 수급자의 침실과 거실, 식당, 화장실 등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한 번에 다 확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노유자 시설이시잖아요. 노유자 시설에서 이 조명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어르신들이 낙상을 잘 하지 않는다의 의미예요. 이 조명이 밝으면 밝을수록, 너무 밝아서 눈이 안 좋을 정도만 아니라면 이게 이제 밝았을 때 사물을 식별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특히 복도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 좋지 않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가 앞에 있는 이제 살짝 튀어나오는 부분에 걸려 넘어진다든지 하는 이런 낙상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 낙상 요인 중에 이 채광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서 이 평가 매뉴얼을, 이 평가를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가 매뉴얼 내에서 보는 게 수급자의 침실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냄새를 없애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고 평가관들도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일단 소독하는 방법이 있으실 테고요. 냄새를 없애는 방법이 탈취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실 텐데요. 그 굉장히 많은 방법 중에서 하나의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계피를 중탕해서 끓이면 이 냄새가 이렇게 빨아들여집니다. 평소에 이제 숯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 놓고 냄새를 빨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상시 냄새를 없애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침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목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부러 목욕 날짜를 평가 전날로 한다든지 해서 어르신들이 냄새가 최대한 나지 않게끔 유지를 하세요. 이 목욕을 어차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평가 전날 전전날에 쭉 맞춰가지고 목욕을 하셔요. 그러면 전체적인 냄새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평가 당일날 목욕하는 건 사실 평가 나중에 이제 목욕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때 쉽지는 않으니까, 예, 저는 전날 전전날에 목욕을 최대한 많이 시켜주시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 기저귀들 막 쌓아놓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세요. 물론 뭐 지금 위생원 선생님 계시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주 치우니까 뭐 크게 걱정될 건 없는데요. 이 평가 받으실 때 화장실 청결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빼서 폐기물 보관함이라든지 쓰레기 버리시는 데 있죠. 예, 빨리 버리게끔 평가 날짜만이라도 빠르게 버릴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하세요. 예, 그게 냄새를 줄여주는 길입니다. 그리고 냄새 없앨 때 여러분들 좀 춥더라도 환기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환기를 최대한 자주 해주셔서 냄새 없애주시고요. 야, 일단 기관 내부의 온도, 습도 적정 여부는 각 층마다 온습도계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온습도계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일자로 되어 있는 온습도계 말고요, 전자식이 있어요.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한 2만원? 층마다 한 2만원 정도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고장났다고 하면은 하나씩 사시고, 없다고 하시면 바로바로 사셔서 온도계, 습도계를 전자식으로 구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가장 평가를 받으실 때 문제가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가 숫자 하나 드릴게요. 적정 온도가 몇 도일까요? 적정 습도가 몇 도일까요? 몇 퍼센트일까요? 네, 여러분들 이 정도는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옵니다. 네, 한번 찾아보시고요. 일단은 어떨 때 문제가 되는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어떨 때 문제가 되는지. 자, 일단 겨울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건조해요. 확실히 겨울이 건조해요. 겨울이 건조하다 보니까 이 건조한 시기에 습도가 적정해야 되는 거죠. 네, 두 번째, 여름 되면 어떻습니까?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비가 많이 내리면 습도가 80%, 90%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핵심이에요. 평가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습도가 적정 습도여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어떻게 하셔야 될 거예요? 평가 당일날에는 이게 이제 가습기를 커서 이 건조한 이 습도를 올린다든지,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제습기를 최대한 틀어서 계속 틀어놔서 습도를 유지한다든지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의외로 이 부분 때문에 적정 습도가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우리 환경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요. 실제 느껴보시면 적정 온습도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느끼기에도 우리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뽀송뽀송한 느낌이 납니다. 적정 온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막 여름에 이 에어컨 바람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에어컨 틀지 않고 버티시는 분들 제가 종종 봤거든요. 예, 트셔요. 네, 트셔서 적정 온도 만들어 두십시오. 그래야지 점수 평가 받으실 때 점수 제대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평가 매뉴얼 보시면 창문 개폐가 가능함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죠. 밑에 내려보시면 침실 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이 외부하고 접해서 개폐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아마 처음에 설립하셨을 때 맞춰서 들어가셨을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설 이 청결 중에 벽지하고 바닥재 청결이 있습니다. 벽지하고 바닥재 청결 중에서 일단 벽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르신들이 인지가 없는 분들이 막 자꾸 뜯어내시는 분들 계세요. 벽에다 막 바르고 뜯고 아주 난리도 아닌 경우가 있죠. 네네. 자,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인지가 그래도 있는 분들 방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의 방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만약에 인테리어 자체가 벽지가 없다고 하면 그 침실에 대한 벽지를 사실 보지 않으니까 그런 곳들은 뭐 페인트로 칠을 한다든지 해서 깔끔하게 유지를 하시면 될 테고요. 벽지가 뜯어진 곳이 있다고 하면 다시 벽지를 칠하셔서 보수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 벽지에 대한 청결 같은 경우에는 꼭 단순하게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의 의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르신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장판 바닥재 같은 경우에도 혹시라도 보수할 곳이 있으면 보수를 해 주셔야지 평가 점수를 잘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경 평가에는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각 층의 안내 표지판의 경우에는 단층인 경우에는 위치도만 확인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층별 안내도 다 있으시죠? 그리고 각 해당 층에 대한 안내도 위치도 등을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실별의 표찰 같은 경우에는요, 꼭 평가뿐만 아니라 노유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장애인 산모 그리고 이런 노약자들에 대한 편의 증진에 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에 따라서 표찰이 적정 위치에 부착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점자 표시도 되어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시각이 안 좋으신 분들도 도움이 되게끔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3점짜리 굉장히 양이 많죠? 예, 한번 쭉 돌려보셔서 하나하나씩 점수를 맞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내드렸던 숙제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실제 어르신들과도 굉장히 관련 있는 항목이니까 한번 잘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다음은 요양원 평가지표 16번 항목, 공동생활 과정 15번 항목입니다. 낙상 예방 환경 조성이고요. 점수는 3점입니다. 하나씩 가봅시다. 기관 내부의 안전 손잡이, 말 그대로입니다. 복도,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목욕실 내 욕조, 샤워기, 세면대 주위, 변기 주위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시면 되고요. 샤워기하고 싱크대 주위가 추가되어서 이번에 안전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해야 될 시설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복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물건들을 놓지 않아야지 어르신들이 이동하기에도 굉장히 수월해지니까 다른 물건들을 배치하지 마시고 안전손잡이를 쭉 설치하시는 게 좋아요. 공용 거실 같은 경우에는 안전손잡이를 설치를 하되 가구들을 배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인정합니다. 왜냐면 그 가구에 손을 짚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면대, 싱크대 이런 쪽에서는 안전손잡이가 안 돼 있는 경우를 제가 종종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설치해 주시고요. 전기의 경우에는 세로 손잡이만 설치해 가지고 점수를 못 받으신 경우가 있는데 가로 세로 손잡이를 다 설치를 해서 점수를 받기 바랍니다.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실제 편의 증진에 대한 법률이 있어요. 그거를 법제처에서 검색을 하시면 실제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나와 있으니까 맞춰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욕실에 샤워기라든지 욕조가 있는 경우에는
붙잡고서 지지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니까 꼭 설치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매뉴얼 기준 2번을 보시면요, 목욕실과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미끄럼 방지 처리에 대한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미끄럼 방지 타일로 하는 방법, 하나는 미끄럼 방지 매트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시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시설 대표님들 꼭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타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기관에 공사 납품한 타일이, 그 타일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타일이 실제 시험 성적서상 미끄럼 방지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타일이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치한 타일이 미끄럼 방지 타일이라면 공사 납품을 했던 납품 확인서하고 미끄럼 방지 타일임을 증명하는 시험 성적서가 여러분한테 있어야 됩니다. 혹시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없다면 미끄럼 방지 타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있다면 이걸로 점수 받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 주셔야 되는데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깐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기본적인 네모로만 까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사진 하나 올려 드릴 텐데요, 미끄럼 방지 매트를 저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감싸게끔, 세면대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러니까 변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감싸게끔 이렇게 깔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실, 거실 등의 이런 그 내부에 대한 문턱을 2cm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는 항목이 또 있죠. 문턱을 제거해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일단 어르신들 자체가 낙상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이 턱이 있으면. 그리고 실제 이동을 하기 굉장히 불편해지고요. 특히 파킨슨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살짝만 걸려도 그냥 넘어져 다치십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기울기를 둬서 완만하게 처리를 해주세요. 요즘에는 인터넷 치시면 이 완만하게, 기울기를 완만하게 해주는 물품들도 많이 팔거든요. 그렇게 해서 점수를 받고 안전에도 유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낙상 예방 환경 조성을 한번 알아봤고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과 합쳐서 벌써 6점짜리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요양원 평가지표 17번, 공동생 가정 16번 항목입니다. 식품위생관리고요. 점수는 2점입니다. 이번 항목도 기록과 현장 둘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확인 기준을 살펴보시면 주방 및 집기류 소독 자료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1월부터 평가 당일까지 기록 확인하고요. 주방소독은 살균 표백제 사용을 인정하고, 집기류 소독 같은 경우에는 열탕 소독이나 자외선 소독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급식 운영을 외부에 위탁하시더라도 시설 내부에 음식물이 있거나 아니면 집기류를 사용해서 음식을 제공한다고 하면 다 확인을 하니까 그냥 우리는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탁하고 있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록 예시부터 띄워드릴게요. 이 기록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확인사항, 그러니까 필수사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필수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이 보니까 확인사항으로 되어 있죠. 1차 점검 내용 점검자거든요. 어떤 서류들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위생점검일지는 상관없는데 이 필수사항만 들어가 있다고 하면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2019년 1월부터 여러분들이 평가받는 날짜까지 확인을 하니까 빼놓지 않고 기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빠진 게 있다고 하면 지금 빨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보셔서 점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평가 항목의 1번 항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기록을 아무리 열심히 쓰셔도요, 유통기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요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요, 저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냐, 직원들 냉장고를 따로 분리해 놓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여름에, 특히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음료수를 마시거나 물을 마시거나 우유를 마시거나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마시다 만 우유라든지 음료수 같은 경우에 냉장고에 그냥 종종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필이면 조리장 선생님이 이 청소를 잘 안 하시는 분이야. 그렇다 보면 이게 그대로 계속 밀려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드시는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직원들이 먹는 냉장고를 따로 사무실에 비치를 한다든지 어디다 비치를 해서 분리를 해 두셔서 관리를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냉장고 내부에 들어있는 물건들의 유통기한들도 관리를 계속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자꾸 쟁여놓지 마시고 버릴 거 버리세요.
다른 땐 몰라도 평가 땐 좀 제발 좀 버리세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다른 팁 하나 더 드리자면요, 유통기한 이 확인을 할 때 여러분들 점수가 의외로 어디서 안 나오냐면, 냉장고로 관리를 잘 하시는데 이 냉장고 말고 이게 상온 물품들, 상온에다가 보관하는 이 식품들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 긴 물품 보관하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점수가 또 안 나버립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냉장고 내에서 어떤 것들 많이 있냐면 김치라든지 묵은지 이런 것들, 이게 유통기한은 표시를 못하더라도 언제 이게 입고가 됐는지 입고 날짜는 쓰실 수 있거든요. 입고 날짜 같은 경우에도 좀 제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표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요, 주요 비치사항이라든지 청결 관련 사항들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확인을 한번 하세요. 평가 관리 하시는 김에 좀 더 말씀드리자면, 1일 식사하는 인원이 50명 이상일 때는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시잖아요. 그러면 영양사님 계실 테고 지금 말씀드린 거 제대로 관리하고 계실 겁니다. 이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이게 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서 같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매뉴얼로 돌아와서, 조리실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들 전체가 다 청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닥하고 실제 싱크대 이런 부분들만 청결하다는 게 아니고요, 환풍구라든지 잘 보이지 않는 때가 굉장히 많이 끼는 싱크대 아랫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청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결을 이번 기회에 직원 교육을 하실 때, 조리장님들도 만약에 보고 계시면 전체적으로 청소를 하실 때 여기에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곳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상자 하부장, 하부장 위에 환기하는데 바닥에 있는데 깔끔한지 안 깔끔한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확인을 해서 평가만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게끔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 모자하고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요, 좋은 물품을 사서 빨아 쓰시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일회용으로 자주자주 바꿔 쓰도록 하세요. 생각보다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 제가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보시면 실제 저게 그 이제 띄어져 있는 금액이에요. 예,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이왕이면 계속적으로 바꿔서 위생 청결에 신경 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천천박사와 함께 환경 부분 첫 번째 공부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 못 드리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댓글로 다른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평가 준비하는 거니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메일 주소로 메일 넣어주시면 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